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여름에 가장 예쁜 모습을 보여주었던 홍천 정원도 서서히 겨울 월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어요. 홍천 정원에 자라는 대부분의 식물들의 영상을 담아보니 38종 정도가 되더라고요. 영상이 살짝 길더라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물들의 근황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 짧게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2년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올해는 세종시에서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10월 7일 금요일부터 10월 16일 일요일까지 인생정원이라는 주제로 세종중앙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종수목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니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세종수목원까지 구경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가을 정원 투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10월이 되었는데도 싱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월에 비해서 꽃이 많지는 않지만 드문드문 예쁜 꽃들이 많죠. 지금 시기에 피는 꽃들은 이상하게 푸른색을 많이 띠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수국 삽수를 많이 채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일반적인 원예 수국의 꽃도 단풍이 듭니다. 당년지 수국들은 10월이 될 때까지 계속 꽃을 피우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 올라오는 꽃봉오리들은 아마 꽃을 피우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올 늦봄 구독자님께 분양받아온 수국 30개를 심어놓은 제2 수국존입니다. 이렇게 적응을 잘할 줄 모르고 조금 빼곡하게 심어두었는데요. 내년에는 중간중간 한 그루씩 솎아서 따로 심어줘야 할 것 같아요. 얘네들도 다 당년지 수국들인데요. 이렇게 꽃봉오리를 보여주는 가지도 있어요. 수국 30개를 심을 당시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오거나 부러진 가지들도 화단 한 켠에 심어두었는데요. 모두 뿌리를 내리고 어엿한 수국으로 자라났습니다. 뿌리가 어느 정도 자라있던 수국들은 확실히 성장을 빨리 해서 덩치도 많이 커졌는데요. 이제 월동을 잘하고 나면 내년에 꽃도 보여주겠죠. 앞마당 수국정원에도 이제 수국꽃이 몇 개 남아있지 않네요. 너무 추운 곳이라서 겨우내 가지들이 다 얼어 죽을 테지만 뿌리가 많이 자라있고 5년 정도 묵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많은 가지를 올려 꽃을 피워줄 거예요. 올해 휘무디에 둔 수국도 엄청 건강하게 성장을 했는데요. 이식해줄 시기를 놓쳐서 내년 봄에 분리를 해서 따로 심어줄 생각입니다. 한 달 전에 강전정 삭발을 해줬던 화분 수국들이에요. 오히려 노지에 있는 애들보다 상태가 더 좋아 보이죠. 묵은 잎들은 반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새로 나온 잎들은 굉장히 싱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월동을 못하기 때문에 슬슬 실내로 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역시 한 달 전에 강전정 가지치기를 해주었던 다이아만트러지 목수국입니다. 확실히 일교차가 커지다 보니까 꽃색이 잘 물들었어요. 아랫부분은 가지치기를 해서 휑해지긴 했지만 정리된 모습이라 깔끔합니다. 점점 가지가 굵어질 거예요. 목수국이 빨갛게 물드는 모습을 보려면 꽃이 피고 난 후 일교차가 커야 하는데요. 홍천은 다른 곳보다 일찍 추워지는 곳이다 보니 매년 이렇게 예쁘게 물든 목수국 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추운 곳에 계신 분들은 목수국을 꼭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헤라클레스 목수국도 외목대로 키우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서 심어두었는데요. 벌써 순이 움트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이면 곁가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옆에는 쌍대로 키우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준 헤라클레스 목수국이에요. 땅 아래에서 새 가지들이 많이 자라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애들은 많이 성장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굵은 목대로 키우긴 어렵고 내년 봄에 땅 아래에서 튼튼한 가지가 쭉 올라오면 다간형으로 수영을 잡아 키워볼 계획입니다. 재작년 심어둔 등수국이에요. 생각보다 성장이 더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벽면을 어느 정도 덮어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직 먼 것 같아요. 그래도 새로 자라나온 가지들이 굉장히 굵고 가지마다 새순이 될 눈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년에는 탄력을 받아서 많이 성장해 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미입니다. 올해 장미 지지대를 해주었는데요. 벌써 지지대를 많이 타고 올라갔습니다. 가시가 없는 썸머러브 장미인데요.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화분에 심어놓은 오스틴 장미도 성장하고 있어요. 제임스 갈웨이 장미가 한 송이 예쁘게 피어있네요. 물토란 콜로카시아입니다. 올 봄 작은 유묘들을 심어두었는데 엄청나게 잘 자랐죠. 물구멍이 없는 다라이에 수생흙을 이용해 심고 물을 자작하게 받아놓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면 이렇게 멋지게 키울 수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노지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도 조만간 실내로 옮겨줘야 합니다. 콜로카시아의 꽃도 피었는데요. 예쁘진 않지만 굉장히 신기합니다.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초미니 연꽃 리틀레드 미싱입니다. 굉장히 잘 자라주었지만 꽃을 피워주진 못했어요. 잎이 점점 노랗게 변하는 것을 봐서 월동 준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수지나 깊은 물에 심어진 연꽃들은 노지 월동이 가능하지만 다라이에서 키우는 연꽃들은 물이 꽁꽁 얼어버리면 연근이 얼어서 월동을 못해요. 주택 베란다에다 옮겨두고 물이 얼지 않도록 월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안개나무 삼총사예요. 안개나무 중에서 초록색 잎, 그 다음에 빨간 잎, 노란 잎을 가진 안개나무 세 그루를 심어두었는데요. 작년 가을에 심어두고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커졌습니다. 줄기도 굉장히 굵게 자랐고요. 여름에는 한바탕 꽃들을 보여주었는데 초록색 잎을 가진 영레이디가 이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하늘하늘거리는 꽃을 피워서 안개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향도 좋다고 하는데 제 코에는 향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찍어서 향이 안 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로즈마리입니다. 이 로즈마리는 제가 5년째 키우고 있는 골든 로즈마리예요. 겨울이 오다 보니 잎색이 조금씩 바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이 골든 로즈마리는 커먼 로즈마리의 변종이라서 어린 개체는 꽃을 피우지 않고 삽목 후 4, 5년은 지나야 꽃을 피운다고 하는데 딱 5년 만에 첫 꽃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아쉽게도 로즈마리는 홍천에서 노지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내로 옮겨야 해요. 옆에 있는 골든 로즈마리들은 다 삽목을 해서 키운 개체들인데요. 얘네들도 2, 3년은 더 자라야 꽃을 보여주겠죠. 옆에 초록색 로즈마리는 꽃을 잘 피우는 아네스 로즈마리인데요. 왜 꽃을 안 피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메자나무가 엄청 예쁘죠. 작년에 심어두었는데 월동을 하고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확실히 빛이 잘 드는 곳에 심어두면 잎의 색감이 멋지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지만 가시가 있으니 심으시거나 관리하실 때 주의하셔야 해요. 아틀란티스도 올 한 해 잘 자라주었는데요. 슬슬 추워지다 보니까 잎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쁜 잎들이 몇 개 남아있긴 합니다.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화단을 채워가고 있는데요. 옆으로 자란 줄기에서도 뿌리들이 자라나와서 옆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는 2번의 겨울을 보낸 카네이션이 있습니다. 화분에서는 키우기 꽤나 어렵지만 이렇게 화단에 심어두면 무난히 월동을 하고 매년 예쁜 꽃도 보여줘요. 작약밭입니다. 흰색 겹작약, 토종작약, 분홍작약 등을 심어두었는데 봄에는 꽃이 펴서 굉장히 예쁘지만 여름 이후에는 좀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잎에 흰가루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하얀 분진이 껴서 보기가 좀 그래요. 어차피 지상부는 겨울에 다 죽을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봄에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올 초봄 강전정을 진행했던 라벤더입니다. 라벤더는 강전정을 하면 예쁘지 않게 자라는데요. 내년 봄에는 강전정 대신 죽은 가지만 잘 골라서 잘라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군데군데 꽃을 피우긴 했습니다. 내년 한 해는 수세 회복을 하는데 조금 더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클레마티스도 낙엽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꽃을 많이 피워줘서 너무 좋았는데요. 꽃들이 지고 나면 이렇게 씨들이 맺힙니다. 씨앗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파종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내년 봄에 파종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파종에서 개화까지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 기나긴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공동구매를 했던 블루에로우입니다.
키가 큰 순서대로 심어두다 보니 이렇게 사선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키가 큰 애는 이상하게 살이 잘 안 쪄서 얄쌍한 모습이고요. 오히려 옆에 키가 좀 작은 애들이 옆으로 토실토실하게 예쁜 것 같아요. 이제 정원 흙에 뿌리를 완전히 내렸는지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에로우 사이사이에는 얼마 전 배우 황석정님의 가든마켓에 놀러가서 구매해온 붓들레아들을 심어두었어요. 블루에로우랑 수량을 맞춰 5개를 심었는데요. 저는 품종별로 키우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색깔을 맞추시는 것을 원하셔서 스위트하트 한 품종으로 이렇게 깔맞춤을 해두었습니다. 뿌리가 빨리 내려줘야 월동을 잘 할 텐데 살짝 걱정이 돼요. 꽃 한 송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향기를 내뿜어줍니다. 올 봄 심었던 대형 호스타 프리마돈나입니다. 여름에 다 물러가지고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날이 선선해지니까 이렇게 새촉을 올려줬습니다. 너무 기뻐요. 뿌리는 다행히 살아있나봐요. 이제 적응을 한 것 같으니 내년에는 대왕잎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토종 비비추 밭은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잎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상했어요. 그래서 삭발을 해준 상태인데 잎 정리 후 아래에서 새순을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보라색 꽃을 흐드러지게 피워주는 멋진 식물이에요. 생명력도 굉장히 강해서 이런 돌 틈에서도 잘 자랍니다. 몇 년 전 거금을 주고 2촉을 구매한 초미니 비비추입니다.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불어났는데 매년 꽃을 피워주는데 올해 처음 씨를 맺었습니다. 아마릴리스 씨앗과 비슷하게 얇은 막으로 쌓여진 씨앗인데요. 씨앗을 잘 채종해 두었다가 내년 봄에 파종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반딧불이 머위입니다. 뒤에 있는 작은 개체는 노지 월동을 한 건데요. 살아나긴 했는데 상태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개체는 소이의 시크릿님이 선물해주신 별 모양의 반딧불이 머위예요. 월동이 조금 힘들다 보니 빨리 캐서 화분으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4년 정도 키운 원종율마 아델라입니다. 짱구의뜰님께서 선물해주신 1년생 묘목이 이렇게 잘 자랐어요. 키가 2m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일반 율마보다 조금 더 추위에 강한 만큼 홍천에서도 잘 적응을 합니다. 물론 노지 월동은 힘들고요. 홍천 주택 베란다에서 매년 월동을 하고 있어요. 올 한해 노지에서 키운 경홍석곡입니다. 제가 키우는 석곡 중에 가장 오래 키운 개체예요. 토분에 마사토로만 키우는데 굉장히 잘 자랍니다. 땡볕에 비를 맞추면서 키우니까 정말 건강하게 자란 것 같아요. 경홍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꽃을 피워서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추워지면 역시 실내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대명석곡은 올해까지만 노지에서 키우고 온실로 데려가서 키우려고 합니다. 호주 출신이라서 그런지 강한 빛에서는 잎이 잘 타고 성장도 조금은 더딘 것 같아요. 대공에도 화상 자국이 좀 있죠. 대나무 석곡 한 코키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재작년 4촉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많이 성장했죠. 가을 신화도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큰 화분에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요. 키가 많이 크진 않지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조만간 얘도 온실로 데리고 갈 계획이에요. 옆에는 덴드로비움 노빌이 있는데요. 얘도 땡볕에서 굉장히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꽃을 어마어마하게 피워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오랜만에 수양벚나무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줄기가 아래로 잘 처지며 자라고 있죠. 5년 전 씨앗을 발화시켜서 키운 나무들입니다. 줄기는 굵게 잘 자랐는데 아직 꽃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내년에는 꼭 첫 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이 블루베리들은 국부종 블루베리라서 추운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올해는 열매도 많이 보여줬고요. 많은 분들께서 추운 곳에서 화분째 월동이 가능하냐고 여쭤보시는데요. 북부종 블루베리들은 홍천에서 화분째 월동을 아주 잘합니다. 삽목 1년생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랫둥이 많이 굵어졌어요. 봄마다 땅 아래에서 가지들이 잘 올라와요. 이 나무는 동양산 딸나무 스칼렛 파이어입니다. 깍지벌레가 조금 생겼어요. 올해부터는 간간히 꽃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삽목 1년생 작은 모종으로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엿한 나무로 자라 있습니다.
미국 아이리스입니다. 장마 때 역시나 했는데 피해가 있습니다. 줄기가 잘 무른다고 알고는 있었는데요. 대부분 물러버리고 2촉 정도 살아남은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한데요. 그래도 완전히 상한 것 같지는 않아서 따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촉들이라도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생일 선물로 받은 토종 흰 진달래입니다. 지금 내년에 꽃을 보여줄 몽우리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바로 꽃을 보여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잎을 떨어뜨리고 월동을 할 텐데 내년 2월에 여러분들께 예쁜 모습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월동을 잘 못한다고 알려진 썰프레아가 홍천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첫 해 겨울에는 생장점이 얼어서 죽긴 했는데요. 그 후에는 큰 문제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2번의 겨울을 잘 나고 예쁜 잎색을 보여주고 있어요. 덩치도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무늬 은행나무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모든 잎에 무늬가 있는 건 아니고 몇 개만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워낙 강건한 수종이다 보니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어요. 빨리 키도 커지고 줄기도 굵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아직 단풍은 안 들고 있어요. 재작년 작은 포트묘를 심어둔 너도부추 아르메니아입니다. 덩치가 많이 커졌는데요. 꽃도 굉장히 귀여운 식물입니다. 꼭 고슴도치 2마리를 보는 느낌이죠. 방아잎 백초향입니다. 여름 이후에 싹 잘라주었는데 그새 새 줄기들을 올리더니 꽃까지 피워주고 있어요. 향이 굉장히 좋지만 호불호가 좀 있는 식물이죠. 옆에는 무늬 방아잎을 구해서 키우고 있는데 씨앗을 맺어서 요거를 지금 채종을 할 계획입니다. 뒷마당 차수국 정원이에요. 한 해 동안 덩치가 많이 커졌는데요. 올해는 잎을 수확하지는 않았어요. 내년에 덩치가 더 커지고 나면 조금씩 잎을 수확해서 수국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애착을 갖고 키우고 있는 토종 자두 고야나무입니다. 씨앗을 심어서 지금 3년 정도 키운 건데요. 점점 덩치가 커지고 있어서 내년 봄에는 이식을 해주고 간격을 좀 더 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도 좀 더 해서 예쁜 수영으로 만들어줄 계획이에요. 오늘의 홍천 정원 투어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창 예쁜 식물도 있고 월동 준비를 하느라 못나진 식물도 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스스로 월동 준비를 하는 식물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식물들은 또 챙겨줘야 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